시간에는 흥분의 전도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 속도 문제가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 아마 출발점이 됐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유형에서 주어지는 이런 그림, 표,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파도 타기의 이 흥분의 전도 과정을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도 타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물결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사람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점에 한 사람이 일어났다가 앉으려는 것을 옆 사람이 보고 이어서 일어났다 앉는 모습이 마치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것처럼 자극이 전도되는 것도 한 지점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약간의 그 이온이 확산이 옆으로 되면서 그 다음 지점도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극이 오고 있지 않은 상태를 분극 상태, 받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이 막전이 값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을 탈분극 상태, 네, 막전이 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을 재분극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구간을 분극 상태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막전이 그래프를 한 지점에서 일어났다 앉는 이 상태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분극, 재분극, 분극 상태로 가듯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다시 앉는 과정,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 보자면 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상태가 분극인 상태. 그리고 다시 이 막전이 값이 올라가는 상태를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상태를, 탈분극 중에 활동 전이 값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앉으려고 준비하는 단계, 이거 지금 막전이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재분극 상태로 표현했다고 보고, 여기 부분은 과도하게 주저앉은 것은 과분극 상태로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상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자, 이때 지금 이 전위값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80이 있는데 이 값은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점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70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점이 무려 3개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를 알 수 없겠죠. 하지만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은 꼭지점이기 때문에 딱 한 군데만 존재하다 보니까 값이 주어졌을 때 바로 위치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값이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즉,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에 모습이 같아 보이게 지금 그렸는데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이 지금 마이너스 40인 상태인데 이 마이너스 40만 주어지게 되면 이게 탈분극 구간의 점인지 재분극 구간의 점인지 좀 모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좀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 말고는 대부분이 다 2점, 많게는 3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원래 상태에 이 지금 자극이 전도되는 과정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이게 지금 탈분극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나트륨 확산이 돼서 탈분극이 되고, 여기 부분은 지금 아직 자극이 정확하게 다 와서 탈분극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분극 상태에, 여기도 분극 상태가 되죠. 여기 부분은 자극이 와서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부분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분극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이 지점에서 탈분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여기 부분은 탈분극 상태가 되고, 여기 부분은 다시 이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극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해서 약간 그 대표값으로 점을 찍어보게 되면, 여기는 재분극 상태, 여기는 탈분극 상태, 여기는 분극 상태라고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이제 그래프가 3개나 그리는 것보다는 하나로 표현을 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대 모으게 되면 지금 자극의 출발점에 가장 가까운 지점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그래프상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로치기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 출발점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자극이 도착하고 그 이후로 시간이 가장 많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흐른 지점이 가장 이 출발점에서 가까운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점이 여기보다 안쪽에 있겠죠. 또 여기 부분 지점이 가장 안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재분극인 상태는 언젠가는 이제 분극으로 돌아갈 테고, 여기 부분은 재분극을 거치게 될 테고, 여기 부분은 탈분극을 거치겠죠. 자, 이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을 모아보게 되면 가장 출발점에 가까운 점이 가장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극을 준 출발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일수록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는 어느 쪽에 위치한다고요? 네,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도착한 다음에 그만큼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안쪽이 그 다음 위치가 되겠죠. 이 지금 거리가 거의 일정한 걸 보면 이 시간 간격도 거의 일정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도 타기 부분이 지금 좀 엉망진창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 지금 이 4m를 가는데 만약에 4초가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지금 파도 타기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네, 1m/s가 되죠.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일어났다가 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라고 해서 이 지금 4사람이니까 여기 이 지금 총 일어났다 앉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 합쳐서 한 사람당 5초씩 해서 20초라고 보고 20분의 4로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 흥분의 전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가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 일단 이 물결이 가는 그 겉보기의 속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이 전도 속도에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이 흥분의 전도 속도의 경우에
이게 지금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막전이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각 지점마다 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이동하는 속도이지 이렇게 이 한 지점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합쳐서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극이 왔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누를 때마다 1초라고 보겠습니다. 자, 1초가 됐을 때 얘는 탈분극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선생님이 2초 때 번쩍했죠. 이거는 여기 자극이 도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거리가 2cm고 여기에 도착한 시간은 2초가 되죠. 그럼 이 가로로 이동한 속도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가로 쪽으로 이동한 이 시간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값이 1cm/s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자극이 도착한 시간만 알면 되는데 이 지금 지점을 이렇게 탈분극인 상태의 시간을 줘버린다면 1초가 더 지난 거죠. 그랬을 때의 시간을 구하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 지금 자극이 도착한 시간은 지금 1초 전이죠. 그러면 지금 막전이 변화를 일으켰는데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기 전 이 자극이 도착한 그 시간을 추론해내면 되겠죠. 이건 분명히 자극이 도착한 시간 1초 전이었기 때문에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일어났다 않는 이 시간을 속도를 계산하는데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초를 빼고 2초까지만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한번 이 그래프상에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D1일 때, 지금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입니다. 그 시간이, 이게 이제 신경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미리세크 수준이기 때문에 초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세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ms가 지났을 때 그때 측정한 막전이 값이 나와 있는 거죠. 자, D1일 때 자,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속도가 여기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죠. 자, 이걸 이용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지금 상태는 뭐가 주어져 있는 상태냐면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도 타기에 비유한다면 일어났다가 과도하게 앉은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사람은 일어났다가 그다음 과도하게 앉은 상태의 값을 준 거죠. 근데 사실 이 속도를 구할 때 가로축의 속도만 들어가야지 이 세로축의 속도, 이 시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어났다가 이 주저앉은 시간은 빼야 된다라는 거죠. 속도를 구할 때. 그 시간 뺄 시간이 얼마인지를 다행히도 이 그래프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8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그 도착한 시간만 구하면 되는데 일어났다가 앉은 시간을 지금 알려줬다라는 거죠. 자, 이 5ms 중에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3ms죠. 그럼 여기에 도착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네, 5에서 이 3을 빼주면 여기 도착한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2ms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2cm고 2ms가 걸렸으니까 1cm per ms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의 경우 이번에 그러면 이 D2의 5ms가 됐을 때 D2의 마이너스 80이라고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 가로로 간 속도만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선 지금 일어났다가 앉은 시간까지 주고 속도를 구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5ms 중에 자, 여기 지금 5ms를 줬더니만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려 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이 일어났다가 주저앉은 시간까지 다 합쳐놓은 거죠. 이것은 그러면 자, 일어났다가 주저앉은 시간이 3ms였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2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간이 얼마죠? 자, 2ms인데 여기 거리가 지금 4cm니까 2분의 4가 돼서 2cm per ms의 속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